그래서 미리 고등학교 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가 다시 볼게요. 자기가 중학교 학생이니까 저희가 1년에 4번 만드는 중학교 모의고사 있지 않습니까? 2월, 5월, 8월, 11월. 그 모의고사를 보고 여기다가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볼까요? 여기를 볼까요? 예. 이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중등 모의고사라는 것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예, 올해에도 2월, 5월 이렇게 시험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여기 날짜를 보시면 셋째 주 월요일 날 올라와 있는데요.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국어랑 영어는 자신의 해당 학년 수준에 맞춰서 난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국어, 중학교 2학년 국어, 중3 국어, 중1 영어, 중2 영어, 중3 국어 이렇게 영어 이렇게 난다는 얘기고요. 수학은 범위가 이렇게 각각 항상 정해집니다.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수준에 거의 준해서 납니다. 학원은 더 빨리 진도가 나가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학생에 따라서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만큼에 맞춰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제가 미리 이렇게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를 눌러보시면 각각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다 들어있고요. 네, 영어까지는 듣기까지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이제 답안지까지 일단 드립니다. 제가 미리 다운 받아놓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번에 그 올해에 진행된 중학교 3학년 국어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들어보셨죠? 화법과 작문 또 언어와 매체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3학년은 선택이 되지만 중학생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학교 수준에 맞춰서 수능 형태로 문제가 진행이 됩니다. 자, 문법 문제도 있고요. 화법 작문 문제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예전엔 비문학이라고 했고 요즘은 독서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해보지 않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푼다. 그 다음에 시에 대해서도 풀어본다. 요즘은 문학이 맨 뒤로 나오지만 그냥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문학까지 가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좀 섞어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몇 문제가 있느냐? 예, 35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국어는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35문제를 풀도록 해놨습니다. 자, 수학도 보여드릴게요. 수학은 60분 동안 풀고요. 30문제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난 학기에 문제도 나옵니다. 지난 학기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도 실수로 틀릴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1년 범위로 냅니다. 쉬운 거부터 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뭐 대치동에 있는 학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학생, 뭐 예를 들면 뭐 강원도, 제주도, 뭐 또는 충청도를 하더라도 조금 외지인 그런 지방 소도시 학생들도 응시하기 때문에 문제를 어려운 거로 낼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것만 내는 건 경시대회죠, 그렇죠? 근데 모의고사는 경시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한 것을 충분히 맞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21문제와 주관식 9문제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학생들이 이걸 60분 동안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만점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영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일단 듣기를 17개를 일단 듣고 시작합니다. 듣기를 17개 듣고 시작해서 그 다음은 수능 형태로 최대한 만들어서 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몇 문제가 있느냐? 40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인쇄해서 주면 됩니다. 그때 요거까지 같이 인쇄를 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를 같이 인쇄합니다. 이렇게 같이 인쇄를 합니다. 이렇게 인쇄를 해서 시험지와 이 OMR을 같이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해서 학생들에게 풀리고 그 다음에 요 OMR을 수거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 OMR을 수거해서 갖고 계시고 학생들은 이 시험지를 보면 자기가 뭐 38번에 1번이다, 39번에 3번이다 이렇게 해놨을 거잖아요. 그걸 보고 여기 들어와서 자신의 OMR에서 자신의 OMR에서 그걸 보면서 하면 되겠죠. OMR이다. 그러면 이게 중학교라고 칠게요. 중학생이다 치면 여기에서 뭐 요번에 본 시험의 국어를 내가 답을 모르니까 그 학생들은 이 선지형에다가 나 1번은 알았어. 답 2번이라고 썼고 4번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썼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채점이 돼서 OMR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여드렸던 거 어딨나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 이 중학교 모의고사를 2013년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오래 만들어 왔어요. 물론 뭐 응시자가 적은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응시자가 많습니다. 응시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 중등 모의고사에 항목에 가서 보면 여기 통계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통계를 올립니다. 여기 가서 한번 다운을 받아 볼게요. 조금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면은 보통 뭐 10,000명 넘게 이렇게 시험에 응시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뭐 1등급 컷이 몇이다, 2등급 컷이 몇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주제 정시를 확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거기에서 중학교부터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당연한 거고 중학생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보고 OMR을 하고 하는 식으로 정시 대비를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시 대비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모의고사 성적을 여기 입력해 놓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 놓고 중학교라고 한번 해 볼게요. 내가 이번 모의고사를 국어는 한 84점, 수학은 뭐 81점, 영어는 뭐 88점 이렇게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3등급, 3등급, 2등급 이렇게 받은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애가 정시로 어디 가는지 한번 볼까요? 당연히 서울만 눌러보겠죠. 여기 상세 옵션은 일단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애는 당연히 이쪽 자연 계열이다. 선택. 대학을 눌러볼게요. 당연히 뭐 고려대 이 정도부터 누르지 않겠어요? 아우, 점수가 너무 부족하네요. 그렇죠? 너무 부족합니다. 조금만 낮춰볼게요. 건국대.
건국대도 많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대학을 계속 낮출 수는 없죠. 그렇죠? 계속 낮출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성적 분석표 OMR 그 과정에서 내가 국어가 84인데 이거 몇 개만 맞으면 92점까지 아니 92점 너무 많다. 89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어. 수학도 뭐 90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어. 영어는 뭐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점수를 조정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는 안 변합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내 수준이고 요것만 조정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건대가 아까 못 갔는데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네, 경희대까지 올려볼까요? 네, 경희대도 추합이니까 어느 정도 좀 가능하네요. 그죠? 네, 가능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국어를 5점, 수학을 9점, 영어를 4점 올리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당연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건데요. 중학교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원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가 고등학생이 없어요. 중학생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애가 모의고사를 보고 정시의 대학을 어디 가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거를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학과별 한번 보여드릴까요?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당연히 요즘 트렌드가 이과니까 기계라는 단어가 전기라고 할까요? 요즘 뭐 전기 자동차도 인기 있고 하니까 전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다. 그래서 당연히 이쪽에 있겠죠. 잘 모르면 그냥 뭐 이런 데 다 그냥 하면 됩니다. 잘 모르면 그냥 다 이런 데 하면 됩니다. 자, 선택. 전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대학이 나오게 해라. 공과대학? 여기는 전기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나왔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기, 세부 전공에 이렇게 전기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온 겁니다. 굉장하죠? 그렇지 않으면 서울대는 전기공학과만 찾으면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공과대학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화여대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렇게 전기라는 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따로 뽑기도 한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점수를 89점, 90점, 92점 이렇게 고쳐서 보면 현재 점수로는 못 가지만 내가 점수를 좀 조정을 하면 갈 수 있는 데가 추가 합격 요 정도 수준이네요. 예. 요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전기는 대부분은 어렵고 일단 요 정도 갈 수 있다. 그럼 이번 모의고사 성적은 불만족스럽지만 다음 모의고사 때까지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올려보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중학교 학생이 수시로 가는 부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볼까요, 그냥? 자, 중학교 학생도 한번 수시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입력에 들어가서 내신을 넣습니다. 내신을 넣는데 이 성적표를 지금 언제 넣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미리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넣어놨습니다. 네, 넣어놨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간편 입력으로 해서 대충 여기다가 평균 점수를 넣어도 좋습니다. 자, 뭐 이거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비교과 수준이라는 거를 넣습니다. 비교과 수준을 넣는데 보니까 내가 이 오른쪽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내가 이런 수준으로 준비한다 라고 미리 넣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넣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뭐 셀렉트 박스에서 뭐 선택만 하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해볼까요? 내가 전체적으로 교과 성적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좋으냐? 성적의 변화는 없냐? 왜 늘 잘하니까? 향상되냐? 전반적으로 비슷하냐? 아니, 그건 아니야. 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전공과 관계된 건 다 들었지? 그렇지. 다 듣는다. 도전적으로 듣느냐? 원점수는 평균에 비해 좋냐? 좋다.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이건 좀 아니다. 자발적으로 아니다. 새로운 걸 찾는다? 이건 그렇다.
뭐 탐구 활동한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그 값이 좀 달라지는 거죠.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수시를 눌러볼 수 있는 겁니다. 수시 전형별부터 해볼게요. 내가 서울에서 4년제로 갈 수 있냐. 이런 옵션 빼겠습니다. 일단 이쪽 자연계열로 해볼게요. 그래서 내신도 서류도 면접도 다 거의 1등급 수준이네요. 내가 내신으로는 어디쯤 갈 수 있냐. 그러면 대학이 너무 많네. 추합이 자기 수준이니까 고대 시립대 서류가 좀 부족한데 이런 데 갈 수 있다. 교과 전형인데도 서류가 들어갑니다. 요즘은 몇 개 대학은 보시면은 이렇게 건대, 경희대, 고려대 이런 데는 서류를 봅니다. 이 세특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입시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국대라든지 그런 데는 교과 전형인데 서류를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종합 전형으로 어디 가나 보겠습니다. 종합 전형으로 보면은 훨씬 더 좋은 데 가네요. 그러니까 이것만 탁 눌러봐도 물론 여기 서류 면접이 좀 부족하다고 나옵니다만 그래도 추가 합격 가능한 거죠. 눌러볼까요? 대부분 갈 수 있네요. 뭐 수능 최저가 있냐, 그 다음에 1단계는 어떻게 하냐, 2단계는 뭐냐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경쟁률 추이는 어떠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입시 내비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우스만 지금 눌러대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편하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전형별에서 여기다가 학과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해볼까요? 전기. 난 전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학과만 찾고 싶다. 다음 눌러서요. 똑같습니다. 여기 있겠죠. 근데 모르면 다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과 전형으로 전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학교를 어디쯤 갈 수 있냐? 당연히 추합만 눌러보면 됩니다. 서울시립대 중앙대 갈 수 있네요. 좀 더 좋은 데는 못 가냐? 고려대 이런 데는 무리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가기 싫고 여기가 내 수준인 거예요. 시립대 중앙대 종합전형 눌러볼까요? 고려대. 그러면 확실히 나는 고려대가 내가 가야 되는 대학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똑같은 고려대인데도 계열 적합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 그 다음 학업 우수형. 학업 우수형은 수능 최저가 있다. 그러면 나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가는 게 유리하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거를 따져주는 것이 입시 컨설팅인데 그런 건 뭐 아시는 분은 뭐 할 수 있고 모르시는 분도 그냥 이거 읽어보면서 할 수 있고요. 제가 뭐 입시에 대해서 계속 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거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건지 수능 최저가 없는 게 유리한 건지 이런 걸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얘기 나온 김에 간단히 설명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보여드릴게요. 수능 최저가 있는 게 학업 우수형이었죠. 자, 보여드릴게요. 수능 최저가 이름이 학업 우수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 왜 수능 최저를 갖다 붙이느냐 하면은 이 서류를 볼 때 이 학생의 수준이 의심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 서류로만 보면 굉장히 잘한 거 알겠어. 이 서류가 뭐죠? 생기부랑 뭐 이런 거 생기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생기부인데 그걸 보면은 너가 잘한 걸 알겠어. 근데 그거는 너네 학교에서 잘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너네 학교에서 잘한 거니까 진짜 네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라는 걸 이걸로 내가 검증은 해볼게.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계열 적합형 얘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뭐냐? 너가 제출 서류를 보고 내가 수능 최저도 없이 뽑는다라는 건 이 서류만 보면
너는 전국에서 분명히 잘하는 학생일 거야라는 걸 알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일반고 학생인데 서류만 보고서 수능 최저도 없이 뽑는다?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아마 이게 자연 계열이니까 아마 과고나 뭐 영재고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학생이 더 많겠죠. 일반고보다는. 그쵸?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면접이라든지 인제 이런 거를 보더라도 예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교육하도록 하고요.